자, 통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통일, 하나는 적화통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연방제 통일이에요. 적화통일 좋다고 그럴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연방제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이 뭐냐면요, 미국이 연방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연방제로 만들자는 거예요.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하자는 거예요. 대신에 통일한국 대통령을 하나 세우자는 거예요. 통일국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한국군은 통일한국군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연방제입니다. 좋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북한에서 하는 게 이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철수, 둘째, 국가보안법 폐지, 셋째,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에게 돈을 다오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보내달라. 그래서 69억 5천만 달러를 보냈죠.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서 2010년도 노동당 회의에서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적화통일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정치화 사전에 연방제 통일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연방제 통일이란 적화통일을 위하여 가는 수순이다 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북한의 사전에. 일단 이 사람들은 연방제 통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일단 남한에서 통일을 외치고 우리 민족끼리 하고 말하는 젊은이들은 연방제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는 그걸 고려 연방제라고 그러고 남한에서는 코리아 연방제라고 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거기만 고려를 코리아로 영어로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거 아주 교활한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런 통일 이야기가 듣기 싫으니까 차라리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유통일은 불가능합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이 해방되는 자유통일은 소망하지 않냐는 거예요. 독일이 통일이 되기 3개월 전에, 동독이 무너지기 3개월 전에 서독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언젠가는 동독 정부 공산주의가 무너져서 통일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 서독 인구의 3% 나왔습니다. 그 3%가 누구냐? 독일 남부에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 바이블 벨트 지역이 있어요. 거기 있는 3%였어요. 근데 그 후로 3개월 후에 동독이 무너졌어요. 역사는 여론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해서 연방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과 악을 섞는 거예요. 볼게요. 북한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우상이죠. 남한국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건 정통성은 있는데 상당히 타락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남한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통일하자라고 했을 때 북왕국에 있는 금송아지도 두고 남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두자. 이런 통일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통일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일한다면 북한에 있는 악한 정권, 우상을 숭배하는 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주민과 정권을 나눠야죠. 저 정권, GDP의 40%를 김일성 동상을 만들고 금수산 궁전 만들고 구호나무를 만들고 사상교육의 체계를 만드는 데 쓰는 저 우상화 정권은 무너져야죠. 그리고 주민은 구출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통일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낭만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북한에도 좋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 이렇게 합치자. 그러면서 뉴코리아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아닙니다. 그런 통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북한에 있는 악한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물론 남한에도 악한 것들이 있어요. 남한에 있는 악한 것들은 정화돼야죠. 그렇게 하고 남한과 북한이 함께 하나님을 숭배하고, 물론 법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온전한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되고 정치범수용소들이 열리고 실향민들이 북한으로 올라가고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올라가고 지하교회들이 해방되어지고 함께 손을 잡고 대륙을 넘어서 몽고로 봉고차 타고 전도여행 가는 그 시대가 와야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통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통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꼭 그 마음을 가지세요.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웬만하면 피 안 흘리고 무너지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야 김정은 같은 사람도 구원받죠. 그렇죠? 그러나 북한의 주민들은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웃으며 하나님 나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한 정권은 곧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요. 북한에 있는 지금 군인들은 하루에 옥수수 60g을 받고 80g을 받고 한 끼에 60g, 80g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북한군에서 5%에서 10% 정도가 탈영병이에요. 그 사람들이 탈영을 해가지고 마적이 돼서 동네 사람들을 등쳐먹고 삽니다. 그들을 잡으라고 특공대를 파송하면 그들도 탈영을 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북한의 배급제도가 88%가 무너져서 배급과 함께 가던 어떤 집단 농장이라든가 주체사상 학습이라든가 이게 다 무너졌어요. 군인들도 군기가 엉망입니다. 전차병을 10년을 복무했던 아이가 전차를 한 번도 운전해보지 못했다. 1년에 총알을 3방 쏴봤다. 9방 쐈다. 그게 지금 북한의 군대예요. 더 무서운 건 북한에서의 장군은 종신제입니다. 지금 90세가 넘은 장군들도 아직도 현직이에요. 북한에 있는 9명의 가장 높은 장군들이 있어요. 종신제라 그랬죠. 9명의 군단장 중에 6명이 1년 사이에 목이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 그리고 또 배급을 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넘나들면서 장마당을 만듭니다. 그것을 북한 정부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의 88%는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명가량이 1년에 한 번 이상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30만 명, 많으면 100만 명.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정착한 사람은 2만 4천 명이에요. 북한 정권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자, 10명이 탈북을 시도해서 남한의 정책에 성공하는 게 1명입니다. 그게 2만 4천 명이에요. 24만 명은 탈북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면은 탈북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몇 프로일까요? 몇 배일까요? 10배는 되겠죠. 240만, 300만, 500만. 북한은 이미 민심이 떠나 무너지기 시작한 곳입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장마당을 통해서 그 없는 살림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북한 탈북자의 34%가 남한에 정착한 세터민의 34%가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드라마를 매일 보았대요. 우리도 매일 보지 못하는데 매일 보았대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어요.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김일성 때는 그래도 주민의 80% 이상이 마음속 깊이 김일성을 존경했대요. 김정일 때에는 약 한 40% 정도가 그래도 김정일을 존경했대요. 지금 김정은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은 10%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는 군대대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군인들은 장마당의 혜택을 못 보잖아요. 군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어요. 88%의 배급제가 무너져서 12% 배급으로 먹고 사는 게 이 군인들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나도 적은 양을 받고 있어요. 이 군인들도 군단장들의 목이 달아나고요. 부대들이 재배치가 되고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은 부대들을 갖다가 함경도에서 황해도까지 부대를 재배치를 하면서 불만이 끝까지 왔어요. 북한 정권은 곧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무너져요. 또 하나, 대한민국에서 북한 정권에 돈 안 보내면 북한 정권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즉 탈북자, 중국에 있는 탈북자 30만 100만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데 그 돈을 쓴다면, 대한민국에 미리 와 있는 통일 2만 4천 세터민들에게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그 돈을 쓴다면, 북한에 있는 봉습교회에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세터민 교회들, 중국에서 지하교회 선교하시고 있는 탈북자 구출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돈을 보낸다면 북한 정권은 곧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김정은의 마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김정은은 파악이 안 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건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요? 김정은보다 일관성이 뚜렷하고 파악하기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일관성이 뚜렷해요. 극단적이에요. 1년 사이에 군을 반 이상 숙청을 하죠. 그러면서도 갑자기 로켓을 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국경을 폐쇄합니다. 국경을 폐쇄해놓고 배급제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탈북자 3종을 면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농구 스타를 불러가지고 허깅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화문들 만들어 가더니 갑자기 또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려요. 이게 뭐냐면요, 급하다는 거예요. 김정일이 15년간 썼던 방법들을 얘는 1년에 다 썼어요.
즉 김정일이 15년, 20년에 걸쳐서 겪어야 했던 부작용을 김정은은 한 해에 겪어야 될 겁니다. 이 엄청난 긴장 상황이 끝나면 조금만 끝나면 북한에서 그 부작용들이 나타날 거예요. 곧 통일은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통일은 반드시 올 거니까 통일 이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